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Q&A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메일로 궁금한 점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답변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는 조금 짧고 이런 것들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질문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소공이나 개공의 조건이나 취업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진짜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실무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고요. 자, 첫 번째로 인강 선택, 책 선택 어떤 것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인강 모두 좋습니다. 특히 메이저 인강들, 또 인터넷 요즘 강의로 유명한 회사들의 인강이나 책들은 모두 다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 나야 결이 맞는지가 중요해요. 내 스타일로 가르쳐 주시는지, 이 교수님은 나와 잘 맞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앞에 1강 10원 강의를 들어보고 이 교수님은 나랑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강의를 선택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굳이 요즘 다 메이저 인강 사이트들의 교재나 그리고 강의 내용들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강의와 책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공부할 때 팁. 사실 제가 자격증 공부한 지가 꽤 됐는데 정말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제발 암기 좀 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해만 하시려고 하고 암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지금 7월 말이잖아요. 이제는 암기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셔야 되고요. 출제 비율이 낮고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가감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공부를 모든 깊이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건 학문의 연구를 위해서는 너무 좋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평균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제 비율이 높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봐도 시간 대비 안 외워지는 가차없이 버리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 비율이 높은 것들을 확실하게 외우셔야 시험에서 조금 꼬아놓은 문제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얇게 외워두시면 조금 꼬아놓은 문제들에 다 헷갈려서 넘어가고요. 또 우리가 너무 어려운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 한두 문제 나오는 거, 그거 맞추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추려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틀리려고 낸 문제예요. 그런 거에 기력 빼지 마시고 출제 비율이 높은 거, 출제 예상이 높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암기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진짜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문 탐구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 점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 다 들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저는 이런 인강들을 쭉 다 듣지도 않았고요. 저는 기본 이론만 봤고, 그리고 책도 사실 기본서 보지를 않았어요. 기본서 말고 앞에 있는 요약집, 그거 하나 딸딸딸 다 외우고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들 추가로 암기해서 그 부분만 공부를 했고, 대신 그 요약집, 정말 얇고 조그만 요약집인데요. 그건 정말 해지도록 다 외웠었고, 교수님들이 뭐 중요하다고 체크한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 딸딸 외우고, 물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건 도저히 안 외워진다,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버렸고, 이거는 외우는 범위가 좀 적긴 한데 요건 실제 비율이 높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가 아주 명확했어요. 보자마자 이거는 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빨리 문제를 풀고 나오지 못하죠. 빨리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하나만 들었고요. 책도 기본서 안 보고 앞에 있는 요약지만 보고 공부를 했고요. 다만 저는 이런 류의 융통성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자격증 공부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이게 아닌데 나는 내용들의 이해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의 방법이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같이 약간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실무에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대체 내가 공부한 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책 다 찾아봐야 됐고요. 사실 다시 자격증 공부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자격증 공부랑 실무랑 다르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격증 공부랑 실무랑 솔직히 말해서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실무 못하고 실무 잘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다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실무 엄청 잘합니다. 사실 근데 공부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해요. 뭐 학문으로서 암기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결 자체가 필기 실기 느낌? 필기 실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네요. 그런 느낌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거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증 공부는 정말 기초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공법은 아니 이놈의 공법은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거 다 쓰지도 않는데 라고 했는 게 고스란히 실무에서 쓰여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가장 바닥 기초적인 공부입니다. 제가 이제 현재 실무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훨씬 더 무겁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실무 들어와서 정말 고생하세요. 자, 그리고 5번. 사무실 위치 어디다 차려야 되나요? 이 질문 너무 많이 와요. 사실 가장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 메일에 손님들이 가게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로드뷰하고 주소랑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보통 3장이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여기 부동산 차리려고 하는데 여기 위치 좀 봐주세요. 괜찮을까요? 이런 메일을 참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 질문 너무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그쪽 동네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쪽에 어떤 중개 대상물이 있는지 보통 주로 나가는 물건들이 뭔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개 대상물을 찾은지 어떤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로드뷰만 보고 이 부동산 자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나를 손님으로 하는 중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소중한 나에게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로드뷰 사진과 가게 전면 사진을 보내주시고 여기에 가게를 차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보다 그 동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본인들이 더 직접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취업을 추천하나요? 개업을 추천하나요? 이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결론적인 목표가 내 사무실 개업이라고 하면 개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거의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아주 짧게 일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바로 그 옆에 차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부동산 차린 데의 광고 방향이나 그리고 주로 거래하는 중개 대상물 그리고 내가 흥미를 붙는 중개 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업이 목표이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부딪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처음에 그렇게 부딪혀 보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믿을 만한 건 나 한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업을 더 추천을 드리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나는 그냥 책임의 소재를
좀 한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별로 개업을 할 생각은 없고 일단 부동산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 이러면은 소금으로 취업하셔서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적성에 안 맞으면 이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실 많이 보여요. 공인중개사를 따긴 했는데 이거를 내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겠고 차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다. 이런 분들 좀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내 사무실 차리지 마시고 일 좀 해보시고 이거 괜찮다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개업 진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무실 한번 차리고 하고는 게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 적성에 안 맞으면 본인한테도 너무 힘드니까 영업직 일이 또 본인한테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사무실에 취직을 해야 되나 이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계약서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무실에 취직을 하세요. 사실 일을 면접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앉혀놓고 일을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실무에서 부딪혀 가면서 배우는 거지 일을 앉혀놓고 막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계약이 빈번하고 좀 다양한 계약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면 더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빈번한 사무실에 들어가시고요. 계약이 빈번한 사무실은 인원이 많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광고가 많이 나가는 사무실이겠죠. 이런 거는 요 정도 팁을 드리니까 직접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리고 근무 조건 어떤 것이 좋냐? 이거는 소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겠죠? 근무 조건. 사실 근무 조건은 다 다양해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넣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4대 보험을 넣지는 않고요. 보통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3.3% 공제하고 비율제로 나눠서 급여를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받는 비율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비율제가 있고 기본급이 있고 이런 류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급이 있는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가는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을 때 받아가는 비율이 적겠죠. 그리고 기본급이 없는 사무실일수록 내가 성사시킨 계약에 대해서 높은 비율의 중개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내가 맞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계약수가 많은데 굳이 기본급 있고 비율이 적은 거를 가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내가 계약이 잘하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급이 없어도 높은 비율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고정비가 조금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기본급 있고 비율이 적은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 전에 확인할 것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취업 전에 확인할 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사람들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자격증을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 정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면접을 보려고 했을 때 이런 류의 유혹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소금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자격증을 걸고 수익은 몇 대 몇이고 비용 처리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류의 질문, 이런 류의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를 대표로?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사실 부동산 이 사무실의 운영 구조를 전혀 모르는 초보가 내 자격증을 걸기에는 못 믿어온 것도 당연히 있지만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서 잘못된 계약서를 썼을 때의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런 구조도 모르는 초보가 이용당하기 참 좋은 구조예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을 배우러 갔는데 내 자격증을 대표로 걸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이 거래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금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갔다가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가세, 종소세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업 비슷한 동업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이 부동산 시장, 중개시장에 대한 구조를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량 소지 여부. 부동산 하시려면 차량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아파트 단지만 하는 단지 내 부동산이라고 해도 가끔은 외부 안내를 할 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없이 부동산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힘든 얘기 같아요. 차량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도 손님 태우기 조금 편한 차가 좋겠죠. 물론 이제 사업자들은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 경차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사실 경차 많이 쓰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나 건물 이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경차를 많이 타지는 않으시고 경차를 하나 예비용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사실 원룸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요리조리 또 운전하기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저는 경차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내가 중개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 잘해야 하나요? 사실 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운전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종종 물어보시는데 제가 운전을 정말 못해요. 길눈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차폭기 이런 운전 감각이 정말 없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부동산 아직 7년차 잘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운전 못하는 사람도 부동산 잘하고 있으니까 잘은 못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은 못해도 느리거나 그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손님이랑 저랑 이제 어디 위치에서 만나기로 하면 분명히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 손님이 항상 먼저 도착해 있으세요.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부동산 창업 비용. 부동산 창업이 사실 부동산 사무실이 오픈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아니에요. 사무실 임대료나 권리금은 논외로 할게요. 지역마다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창업 비용 해도 컴퓨터 그리고 손님들 책상, 의자, 소파, 대기하시는 의자, 간단한 음료수 내놓을 냉장고, 프린터, 정수기, 내농풍기 이 정도만 있어도 사무실 뚝딱뚝딱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적게 드시는 분은 1,000만 원 미만으로도 다 하시는 것 같고요. 인테리어 비용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간판이나 외부 전단 작업 이런 것도 막 비용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창업 비용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경쟁률이 센 것 같아요. 부동산 사무실이.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컴퓨터 기종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지독한 기계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퓨터 사양을 구매를 하실 때 영상 편집 여부를 좀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내가 영상 편집을 할 거면 그거에 맞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사셔야 되고요. 난 영상 편집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사실상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인터넷 돌아가면 되고 간단하게 매물 장부 정리하는 엑셀 파일 정도 요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컴퓨터 사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 영상 편집 여부에 따라서 그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뭐 쓰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DSLR에다가 관광렌즈를 끼워서 다녔어요. 관광렌즈 아시죠? 집 내부 넓어 보이는 렌즈. 그거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DSLR이 굉장히 무겁고 또 관광렌즈가 굉장히 무겁고 비쌉니다. 또 얘네가 고가인데다가 습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디 들고 다닐 때 굉장히 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DSLR에 관광렌즈를 끼다가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핸드폰에도 다 광각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사진 질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저는 영상 찍을 때도 제 핸드폰을 하고 카메라, 뭐 매물 사진들 전부 찍을 때도 다 카메라로 그냥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사무실 오픈을 해서 7시에 마감을 하고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손님들이 제 영업시간을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업시간은 제 마음속에만 있고요. 아무도 모르셔서 의미가 없습니다. 일찍 출근할 때 정말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뭐 새벽 4, 5시에 출근해서 먼저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늦게 마칠 때는 12시 넘었어도 사무실에 있기도 하고 보통 손님 안내는 10시부터 7시지만 손님들의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올 때도 있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손님이랑 이렇게 안내하는 거 말고도 뒤에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뭔가 꼼꼼한 계약서를 준비를 해놔야든지 잔금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남아서 혼자 늦게까지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10시부터 7시고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9시 한 15분 전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요. 제가 아침에 운동이나 개인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출근하자마자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한쪽에 끼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저희 사무실 모든 광고를 싹 점검을 합니다. 제 아침 하루 일과는 광고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모든 광고를 점검을 하는 게 특히 요즘에는 우리 표시금고제로 거래 완료된 게시물을 남겨놓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직방, 다방, 그리고 인터넷 교차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매물 쭉 다 점검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된 부동산들은 내리고 그리고 가격 변경이 있었던 것은 수정을 해놓고 새로 업로드를 해야 될 거는 갱신을 해놓고 해서 그렇게 점검을 쭉 하고 제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스케줄러를 보면서 오늘은 몇 시에 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정리를 해놓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금 사실 세무기장을 다 맡기고 있는데 저는 이 구조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알면서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싶었고 세금 처리를 맡기고 싶었는데 이건 책을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그냥 한 달에 일정 비용을 주고 세무기장을 맡기고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할 때 그냥 자료 말씀하시는 거 갖다 드려서 그렇게 세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보다는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없을 때 뭐 하나요? 저는 보통 임장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하루 일과가 변동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날 막 일정 잡혀있던 게 다 캔슬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격리 풀리신 분들이 갑자기 확 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았는데 저는 보통은 손님이 없을 때 임장을 가는 편이고요. 매물장에 매물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물론 이제 광고는 바로바로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한번 보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모아놨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손님이 없다, 예약이 캔슬됐다라고 하면 바로 차를 운전해서 매물을 보러 갑니다. 매물 보러 가서 사진도 찍고 햇빛도 받고 이런 게 제 일 중에 좀 제가 좋아하는 힐링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복사 팩스 해주나요? 아,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사실 손님들이 이런 복사나 팩스를 하러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나? 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무자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두 장이나 많지 않은 거는 그냥 해드리는데 정말 책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복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책 같은 거는 저희 사무실 프린터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못 해드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비용 안 받고 뭐 종이 비용이라도 얼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냥 웬만한 건 다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이제 나가실 때 나중에 부동산 이용하실 거면 꼭 이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 덧붙이면서 그냥 웬만한 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상 이런 질문 같은 걸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다만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는 사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도 개인적인 통화는 못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손님과 통화가 일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통화는 많이 못하는 편인데 이제 전화를 거셔서 이제 물어보시고 하면 제가 앞에 손님이 계신 경우도 많고 안내하고 있을 때 그런 류의 통화는 좀 힘들어서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적인 카톡은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뭐 사무실 위치를 봐달라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애매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런 류가 아니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